자고 잠을 왜 집에서 자는 거야? 밖에 다 들릴 정도로. 그런 것만 봐도 평소에 남편분이 얼마나 아내분한테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막 윽박 지르듯이 했는지 알 것 같거든요. 속상하네요. 아우 정말 승질나네요. 네.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 네. 좋겠다. 남편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확실히. 네. 잘했어. 내 거짓말 탐지기에서 네 정체가 뻔하고. 거짓말 참치기 하면 나 나오겠지 뭐. 네가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거짓말할 거면 안 한다고 하잖아. 잘했어. 내가 억울해서 참이야.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지 말 안 들어주면 쳐울고 아직도 여기 와서 거짓말을 해. 거짓말하라. 너 거짓말하라. 거짓말을 해. 거짓말했잖아. 거짓말. 왜 거짓말하냐고 여기 와서까지도 사과하라 했어. 사과게 왜 사과했다. 그때 사과했다. 네가 인정해 놓고서 네가 인정할 때는 인정하고 인정하라 할 때는 인정하라 하면 인정하고. 내가 미안하다 하잖아.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바로 잡을 거라고. 안 돼. 왜 안 돼? 버스는 지났어. 왜 지나갔는데 신이 지랄 때 다시 얘기하면 되지. 나는 너의 그 거짓말이 싫어. 낭창하게 거짓말해서 답답하다. 앉으세요. 네. 저 오늘 함께 상담할 이효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멋지게 양복을 입고 오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긴장도 하고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라서 첫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깔끔하게 채를 입고 갔습니다. 이수캠은 어느 분이 신청하신 거예요? 제가 신청했어요. 남편께서. 네. 왜요? 제가 이제 점점 무섭게 변하고 지금은 거의 아내한테 이제 포기하고 말을 잘 안 해요. 포기하고.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생각하고 포기하고 말을 안 하니까 싸우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왜 신청하셨어요? 아내를 포기할까. 그러니까 아내 아내를 습관들은 포기할까 봐. 뭐 거짓말하고 우기는 거 이런 거는 제가 포기했는데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노력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청하게 됐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아내가 어떤 점이 달라져야 아내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거짓말하고 우기는 거. 거짓말하고 우기는 거. 그렇게 아내가 또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 나의 아팠던 상처와 기억들이 다시 떠올라서 트라우마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트라우마가 된 거짓말은 어떤 거예요?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어제 그 가사 수사 때 되게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가 된 것 같아서 네. 또 상처를 받았거든요, 여기 와서. 아내가 제가 수술 끝나고 병간호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술을 먹은 거예요. 그 지인들도 제가 아는 지인이라서 네. 와이프는 거짓말한 거예요. 술도 안 먹었다 그러고 난 밥만 먹었다 했고 그 사진을 제가 봤는데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나를 위해서 거짓말했대요. 끝까지 우긴 거예요, 끝까지. 거짓말하지 말고 인정하고 그 친구가 얘기한 거 있어요. 어머니가 안 죽었잖아. 지금 죽었어? 어쩌라고. 근데 어제 와서 또 거짓말한 거예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게 무슨 상관이냐. 아이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섭섭하셨구나. 어쨌든 그때가 사실 우리 집에는 굉장히 위기였어요. 네. 그죠? 아들은 아팠고 어머니도 사실 그때 몸이 안 좋은 상태셨고 예민한 상황이었는데 어머니 축하의 의미였지만 그때 네. 아내가 그냥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죠? 자 그러면 네. 이게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었어요? 한 가지는 이제 방송하면서 후원자님이 김밥을 사줬는데 김밥. 네. 여기 있는 김밥에 오이다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와이프도 확인을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방송 들어갔는데 네. 와이프가 계속 없다라고 저한테 강요하면서 먹으라고 했어요.
없어 아니 먹어 이게 한두 번이 아니 한 번이면 잠깐만요, 선생님. 자, 보세요. 네. 우리의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네. 그리고 왜냐면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연결이에요. 다 연결이죠.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잘라봅시다. 일단 사과 관련해서 아내가 혹시 사과를 하던가요? 이 사과는 제가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는 잘 안 해요. 내가 이 때문에 생명 위협을 느껴서 이제 아내 정신 차리려고 이제 때려서 때렸어요? 네, 제가 때렸어. 처음으로 아내. 그래서 저는 아내를 때렸어. 혹시 그 전에도 때린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때 처음으로 때렸어요? 안현 씨, 때리는 건 안 돼요. 네. 그죠? 그리고 우긴다 그래서 때릴 수 있는 건 또 아니고요. 네. 그죠? 폭력에 대해선 아내에게 사과하셨어요? 다 사과했어. 다 사과. 아내가 받아줘요? 그때 당시에는 지나고 나서 받아줬는데 네. 마음속에 응어리와 상처는 남아 있겠죠. 어쨌든 받아줬던 거죠? 네. 그 건에 대해서 아내가 2번, 3번, 4번, 5번 얘기해요? 아니요. 안 하죠? 네. 그리고 1억으로 모바일 게임을 해서 날렸어요? 네. 아내가 가만히 있어요? 네, 가만히. 1억을 날렸는데요? 보세요, 완현 씨. 저 아직 아내 안 만나봤어요. 네. 아내는 보니까 첫째, 완현 씨를 사랑하네요. 사랑하고요. 이 남자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이 남자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이 남자가 아플 때 내가 그때 실수했지만 앞으로 아플 때도 이 여자가 이 남자 옆에 있어 줄 것 같아요. 이 여자 놓치지 마세요. 이런 여자 없어요. 누가 그 상황에 그런 용서를 합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죄책감이 커요. 죄책감에. 와이프를 때려서 너무 미안. 웃고 있어. 괜찮다. 그게 너무 아파요. 완현 씨, 제가 처음에 완현 씨를 화면에서 봤을 땐 저는 완현 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어요. 네. 저 사람 누구지? 저 남자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눈빛 뭐 하는 거지? 이 고집은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가만히 완현 씨를 보니까 그 사람이 작은 소년 같아요. 그래서 소년이 소년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요. 멋진 남자, 멋진 남편으로 살아가려면 어른의 규칙을 가지면 돼요. 네. 상담을 받기 전에는 무서웠거든요. 혼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히려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순식간에 파악을 하더라고요. 완현 씨는 이 여자를 포기해서 안 때리는 건데, 근데 보세요. 완현 씨는 포기해서 안 때리는 게 아니고요. 안 때리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안 때릴 수 있는 사람, 안 때릴 수 있는 상황, 이 상황을 내가 선택한 거예요. 네. 아, 이 여자를 때리지 않는 방법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나만의 나의 감정 돌봄의 방법을 알아가야 돼요. 자, 이 남자가 에너지가 많아서 그런지 명선 씨를 때렸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 어떻게 참았어요? 근데 그거는 생각하면 자꾸 우리 안에 그거는 다시 생각해도 좀 제가 속상한데 근데 제가 그렇게 잘못을 했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내가 원인인가 싶기도 하고
뭐가 문제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명선 씨가 뭘 얼마나 어떻게 잘못했든지 간에 네. 누구에게 맞을 일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때릴 수 없는 거예요. 네. 스스로 이게 내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남편이 때리죠. 무조건 신고해요. 그거 습관됩니다.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 가만두면 안 돼요. 이 버릇은 고쳐야 돼요. 근데 남편이 거기에 모바일 게임으로 1억을 날렸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쉽게 용서를 하셨더라고요. 일단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팠을 때 나는 이 게임을 하면서 버텼다. 그래서 이 게임을 하면서 버텼기 때문에 자기한테 뭐 이렇게 줄 권리는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예요, 그건. 보통 여자들은 그거 용서 잘 안 된다고요. 1억이 작은 돈입니까? 헷갈리지 말아요. 이런 걸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건데 네. 제가 볼 땐 남편은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해서 맥락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남편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진실이에요. 진심이에요. 네.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왜냐면 정말 그렇게 믿으면 이 세상 모든 원인은 다 앞으로도 명선 씨 때문일 거예요. 네. 나중엔 어떻게? 너 때문이니까 네가 책임져야 되겠죠. 네가 책임을 져야 되려면 어떻게? 때로 내가 화가 나도 너는 매를 맞더라도 견뎌야 되겠죠. 이런 구조는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구도예요. 아주 위험한 관계 구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명선 씨가 좋아하니까 이 사람하고 살고 싶죠? 네. 네. 이 사람하고 살려면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명선 씨가 살아요. 네. 근데 그럴 때 명선 씨는 또 알아야 돼요. 이 남자는 아니라고 하는 순간 감정이 더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사과를 했어. 근데 사과가 안 했다, 사과를 안 했다 얘기할 땐 사과를 안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하는 그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분 사이의 규칙을 서로 정해놓으면 그 규칙을 같이 만들어서 같이 지켜가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방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남편에게 들리고 마음에 가서 닿을 테니까. 그래서 또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여자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럴 땐 이 아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그건 거짓말 아니야. 이거 말고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는 거짓말이 아닌데 당신이 생각했을 때 거짓말이면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어. 이게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풀었어, 설명을. 이걸 문장으로 써야 돼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랬으면 좋겠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당신이 말을 거짓말이라고 느끼겠지만 난 상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한 거야. 오해하겠다. 미안해. 미안해라는 사과보다는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요. 미안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어. 미안하다는 게 습관적으로 되면 그 미안함이 진짜 미안함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미안하단 말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은 아예 없앤 거예요. 오해를 푸는 과정이니까 네. 사실 이건 누가 잘못을 한 건 아니다. 네. 이 말씀이죠? 이런 말은 안 하고 이제 화내지 말고 이런 말은 없고 이런 말도 하면 진정해 이것도 별로예요. 별로예요. 남편하고 아직 해소가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김밥 오이. 그 오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아직 해소가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명선 씨가 여기에 맞춰서 그 사건을 혹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그렇게 오해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난 오해를 받는데도 시청자분이 원해서 먹으라고 했던 것 같아. 내 생각이 짧았어. 속상했지. 네. 괜찮아요. 이러면 돼요. 아우, 됐네요.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이제야 아내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도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언성이 높아지는 수가 있어요. 화가 딱 올라간다 싶을 때 혹시 명선 씨가 여보 산책 한번 하고 오는 게 어때? 이렇게 제안하면 어떨까요?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산책하라는 말보다는 네. 그러면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갖자.
생각한 시간을 갖자. 생각 좀 하자. 아, 생각 좀 하자. 이게 다그치면은 더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유를 갖자, 생각할 시간을 갖자. 뭐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갖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집이 이것 때문에 평생 싸웠어요. 근데 이건 왜 그랬냐? 우리 집에 좋은 규칙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집에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완현 씨는 약속을 하면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약속을 안 지키면 좀 힘들어요. 그쵸? 스스로가. 그러니 저는 걱정이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서로를 살리게 되잖아요. 네.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그죠? 그전하고 우리가 100%안 싸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이 원칙주의자들에게는. 그거만 지키면은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제가 봤기 때문에 이호선 그 교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존경합니다. 네, 그런 솔루션 주신 걸. 네. 내가 뭔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정말 많이 아픈 어린 나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나도 어른이 되어야겠구나.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내 말만 하지 않고 특히 아내 얘기도 좀 많이 들어주고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행복한 날 보내시고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규칙이 되어주세요.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또 싸우고 오셨겠지 뭐. 싸우고 왔어. 응. 또 잔다고 늦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 봤을 땐 속 터지는 거예요. 와이프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게 변호사 선생님 만나는 거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남편이 오더니 너 이러려고 잠을 왜 집에서 자는 거야? 밖에 다 들릴 정도로 그런 것만 봐도 평소에 남편분이 얼마나 아내분한테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막 윽박 지르듯이 했는지 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내분 이혼에 대해서 의사 몇 %이세요? 어제 제가 인터뷰할 때는 한 20%였는데 네. 아까 소리 지르고 보고 나니까 한 30%. 30%? 네. 우리 아내분은 진짜 천사네요. 저였으면 300%였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내분이 생각하실 때에는 남편한테 뭐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 편히 말씀 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탓을 약간 그 5년 전에 그것도 그러고 네, 5년 전 네. 사건. 네. 네, 그날 얘기했어. 어떤 일? 5년 전에 그날을. 와이프는 끝까지 우겼고 끝까지 거짓말했어. 아니라고. 설사 100번 양보해서 그게 조금 잘못이라고 해도 5년 전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내분이 그걸 계속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오히려 남편분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아내분의 유책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남편의 잘못이다. 신뢰가 깨지니까 밥 먹는 것도 괜찮고 술도 먹는 건 괜찮은데 괜찮은데. 안 먹었다고 끝까지 우기면서 거짓말. 그러면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거짓말이 뭘까? 그거를 솔직하게 만약에 아내가 다 얘기했어요. 그럼 괜찮아요. 오케이예요? 조금은 조금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짓말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분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건 거짓말일 수 있지만 결혼 생활엔 지장이 없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평가도 안 해요. 별로. 거짓말을 왜 한 거야? 어떤 의도야? 그래서 도대체 그 거짓말로 인해서 피해본 게 뭐야? 그냥 일상적인 거짓말, 부부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거짓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걸 하고 안 했다라고 거짓말했다? 이게 크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실대로만 얘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건. 근데 왜 거짓말을 해? 그거 가지고 이혼 사유 잘 안 될 거예요. 네. 그거 자체로. 네.
자, 그 5년 전 사건은 그렇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뭐가 그게 있어? 계속 이어서. 이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겠지. 가족이 아플 경우에 남편이나 아내가 아플 경우에는 이게 부양할 그게 뭐 있다고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아내는 전에 관심이 없어서 자, 그러면 이제 거짓말은 지금 아까 얘기한 거랑 이제 다른 얘기예요. 그렇게 네네. 되면. 그렇게 되면 실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즉 아내가 남편이 아플 때 부양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수술 부위가 터져서 죽을 수도 있으니 뭐 음. 이게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네가 죽든 말든 난 상관없다. 어쩌라고 하고 잠수 탄 거거든요. 또 하나 어머니가 달팽이 관에 이제 신경이 눌리는데 그 터지면 이제 심지어는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 얘기도 했거든요. 어쩌라고 했어요. 너희 엄마지 내 엄마 아니다. 어쩌라고. 제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끝까지 저한테 사과를 제가 본인이한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보셨다시피 저희 또 부모님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분도 어느 정도 섭섭한 건 이해는 가지만 친정 식구들한테 메시지 보낸 내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남편분도 그렇게 예의를 갖춰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송 간다고 해도 충분히 남편의 유체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이프 씨 알레르기 있는 거 먹으라는 거는 내가 그거는 살인행위예요. 저도 잘못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살인 미수라고 하니까 아, 그게 그 정확하게 네. 사실 그거는 살인죄가 될 수 있어요. 살인 혹은 살인 미수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뭐냐면 고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한번 죽어봐라. 의도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 살인죄 혹은 살인 미수라도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분이 오이 김밥 그 사건은 만약에 우리 아내분이 네. 남편분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으면 몰래 먹이지, 방송하는 다 녹화가 되고 있는데 먹이지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아내분이 생각하실 때에는 오이에 알러지가 있다고 해도 그 정도로 심각한 알러지라고는 생각을 못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심각하긴 해요. 왜냐면은 옛날에 잠깐 이렇게 짜잘한 오이가 샐러드에 들어갔었는데 네. 약간 딸꾹질을 하고 약간 현기증이 난다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요. 병원에서 검사해 본 적은 없어요. 실제 오이를 드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드셔본 적이 있어요? 강박증이 생겨서 음식에 대한 강박증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한 달 동안 토하고 또 하니까 치가 떨리고 소름 끼치고 막 현기증 나고 이런 거 증상들을 내가 계속 겪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를 아내한테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안 먹었으면 자기는 죄 없다 이거예요. 안 먹었잖아. 지금도 그래요. 아무 문제 없잖아. 그래 미안해. 되게 낭창하게 그래.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예, 별로 감정 없이 그렇게 얘기한다 항상 이거죠? 그렇게 얘기해요. 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진짜 뭐 연기하듯이 그렇게 하고. 착한 척하면서 아 그때 그랬지. 아, 너무 속상했겠다. 내가 정말 미안해. 이러고 나 앞에서는 그래도 안 먹었잖아. 안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둘이 있으면 사람 돌아볼 노릇이에요. 억지로 먹였어, 만약에. 먹어봐가 아니라 억지로 먹어! 해서 막 입에 넣었어요. 그러면 폭행이에요. 근데 그렇게 입에 넣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억지로. 그래서 법적 평가는 그러면은 살인상해? 들고 먹으라고. 들고 먹어 했는데 내가 안 먹을 수 있으면 폭행이 아니죠. 그럼 억지로 먹인 게 아니니까. 그럼 와이프는 아무런 그 법적인 그게 법적인 것으로 따지면 죄가 없어요. 없겠네. 네. 넘어갈게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그렇게 했다라고 때린 거. 그걸 법적 평가로 하면 그건 폭행죄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질 확률이 훨씬 높아진 거예요. 아내는 죄가 되지 않는 정도지만 나는 죄가 돼버려요. 자, 또 무슨 사건이 궁금한 있어요? 게 1억 원 그거는 네.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보험금을 들어서 제가 탄 거면 제 소유라고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건 결혼 생활 해서도 납부를 하셨잖아요. 그 전에 다 완료하고 내가 1억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일정 부분 아내의 비율이 들어간 거죠. 아내는 거기다가 1원 한 푼도 안 냈죠. 그렇죠. 근데 나는 직장 생활을 했지만 아내는 가사 일을 했어요. 변호사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이거는 최근이고 네. 지금 그때 얘기로 돌아가면 그때는 신혼 때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내가 다시 신혼 때를 다시 돌아가지 말고 여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괘씸해갖고 네. 보험금 나왔을 때 제가 네. 다 쓴 거거든요. 네. 1억을 게임에 쓰신 거잖아요. 네. 이게 부부 공동생활에서 집안일, 가사일, 그다음에 외부에서 나가서 일하는 경제적 활동. 이게 다 같은 일이에요. 그럼 내가 원래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내의 가사일을 통한 기여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그냥 괘씸해서 쓴 거는 나는 잘못한 거죠, 그거는. 일정 부분은 아내의 몫도 있는 거죠. 다는 아니죠. 그게 결혼 생활입니다. 뭐든지 하면 다 와이프한테 지네요. 이거는 암 진단금하고 완전 다른 문제죠. 그러면 오히려 남편분 유책이 되는 거죠. 누가 게임에 1억이나 씁니까? 근데 본인은 그거를 네. 투병할 때 또 네. 하고 그거랑 5년의 사건에서 무게를 비교해 봤을 때 1억은 작다. 1억은 작다. 세상하네요. 아우 정말 승질나네요. 네. 다 똑같은 반응이잖아요. 네. 일단 네. 이거는 네.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아. 이게 오히려 무게로 따지려면 5년 전에 남편이 섭섭했던 거 그것과 아내분이 5년 내내 그것 때문에 시달린 거 둘 중에 뭐가 더 무게가 큰가 이게 비교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우리 아내분이 훨씬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자료를 10만 원 정도 청구해 보는 게 어떨까. 제가 남편분을 옥죄 보겠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건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